전주 완주 통합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거운 주제긴 합니다. 본래 이제 주민투표가 이제 언론도 그랬고 9월에서 10월 정도, 이르면 8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방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번에 윤호중 장관께서 전북을 방문했죠. 네. 그 방문해서 이제 이 사실은 주민투표 문제는 절차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권고하면 그 권고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단계가 이제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할 건지 말 건지가 이제 먼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윤호중 장관께서 전북에 오셔서 주민투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를 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얘기는 아직 주민투표를 결정하기에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하기 어렵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간의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사실은 안 돼 있고 앞으로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남은 숙제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그 결정도 못하고 미뤄질 것인가 하는 그 이제 숙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의원님,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윤 장관 앞에 있었는데 네네. 주민투표라는 것이 원래가 찬반을 묻는 게 주민투표인데 네. 찬반 너네의 생각을 모아오면 우리가 주민투표 하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지방시대위원회가 네. 행정안전부에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주 군민의 지지 내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 타당성 인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이거를 통합을, 그러니까 이제 주민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통합을 권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통합을 권고하려고 그러면 권고를 할지 말지는 그 행안부 장관의 이제 재량행위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재량을 행위를 할 때 말하자면 당사 해당 자치단체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걸 형성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통합을 권고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완주 지역에 공감대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보낼 때도 그렇게 보냈고 네. 당연히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통합을, 예를 들어서 완주구민의 90%가 반대한다. 그럼 뭐 주민투표 그런 상황에서 통합을 권고해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장관 입장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국민의 뜻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국민의 의사를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국정의 중요한 철학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행정 통합 문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2013년도 전주완주 행정통합 실패한 이후로 행정통합에 관련된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좀 쉽게 낮은 단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특별자치단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논의가 이제 사실은 특별자치단체 만드는 논의로 많이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남하고 광주가 특별자치단체 구성하는 걸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공약할 당시에도 행정통합 문제는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선협력 후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호중 장관의 그 맥락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민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통합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윤호중 장관이 왜 신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찬성을 하는 스탠스는 확실한 것 같아요. 부울경이라든지 충청연합도 사실은 굉장히 찬성을 했고,
근데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좀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좀 아셔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아주 심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네. 이런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해서 지방 소멸 문제가 너무나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5극 3특이다. 이제 이런 전략을 내세웠는데 5극이라는 게 이제 결국 5개 권역의 초광역권을 만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특별자치단체 형태로 해서 제도적으로는 이제 특별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정치적 용어나 경제적 용어 표현할 때는 메가시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서의 초광역 이런 특별자치단체 얘기를 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이런 광역 내의 기초지자체들 간의 그 연합체인 이 특별자치단체도 똑같이 보호하고 있고 네.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죠. 그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저희 이제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의원님이 혹시 행안부 장관을 설득해서 네. 주민투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의원님이 윤 장관을 설득해서 윤 장관이 소극적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장관님께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판단하신 거라고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네. 이렇게 국민의 뜻을 중요시하는 이런 상황이고 행정통합이라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실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정부가 주민의 뜻을 좀 더 살펴서 주민 뜻에 맞게 말하자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지역에 갈등이 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반대하는 여론이 완주 같은 경우는 좀 65% 71%가 지금 반대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네. 언론에서 그 나왔죠. 네.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건 당연히 전달을 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또 민감한 질문 또 드릴게요, 의원님. 근데 만약에 의원님 도지사 출마하시면 전주의 표도 좀 많이 중요한데 전주 완주 통합 이 이슈에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도지사 출마하시면 이게 역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 전북 도민, 전주 시민의 정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주 시민분들. 왜냐하면 이런 네. 겁니다. 사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나 이런 거를 제가 무조건 뭐 이런 반대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통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런 문제는 공감대 형성, 네. 묻지마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또 좀 낮은 단계의 쉬운 통합 방안도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 어떤 제도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제도는 없어요. 네. 행정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죠.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거는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는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고 주민이 찬성하면 당연히 통합해야죠. 주민이 반대하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주민의 뜻이 형성되는 것이 이게 주민은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도 좋은 점, 나쁜 점이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그거에서 근거해서 찬성 반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민의 뜻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원칙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주 시민이 안호영 의원은 자꾸 형편없어. 뭐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어떤 정치인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네. 정치적 소신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거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 추진된 절차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많이 우리가 설득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전주와는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은 살짝 한 발 이제
빠지셔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살짝 반대하고 계시는데 완주, 전주, 익산을 묻는 특별자치단체는 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이제 특별자치단체는 이제 여러 단체들 간에 이제 통합의 문제에 관련해서 보는 건데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치권이 살아있는 겁니다. 네. 여러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살아있으면서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통합은 예를 들어 이제 몇 개를 합쳐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가 이제 자치권이 없어지는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행정통합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보더라도 이제 자치권 상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반대 여론들이 불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특별자치단체니까 그럼 전주하고 완주하고 좀 필요하면 익산까지 더 넣으면 말하자면 그럼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0만 정도의 이런 경제권. 저는 이제 그거를 1000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가시티가 1000만 정도 되는데 1000만 정도는 안 되니까 전북형 메가시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단체는 그 각각의 단체장들은 존재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행정을 추진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특별자치단체라는 거를 별도로 하나 만들죠. 이름을 또 만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전주 지금 이제 좀 우리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전북과 전주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전북도 지금 인구가 한 173만 정도로 줄었죠. 그 1인당 GRDP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네.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63만으로 줄었고 전주의 상권도 상당히 많이 죽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북도민이나 시민들 좀 시민들께서 전북의 어떤 발전을 참 염원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완주만 생각한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도 나왔고 20년 이상 여기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전주에서 시민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삼선 의원까지 하는 마당에 누구보다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범기 시장님이나 김관영 지사님보다도 제가 더 훨씬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전주나 완주나 익산을 포함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자기의 자치권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그 집단지상을 모아서 발전 전략을 세워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치가 발전이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해결할 수 없는 각자 해결을 예를 들어서 뭐 복지 문제라든가 지역 상권 살리는 거는 각자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각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통으로 하면 더 좋은 일들. 네.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광역교통망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관광문화 SOC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기 한옥마을에 1000만 관광객이 네. 오는데 2-3시간 머무르다가 다 내려가잖아요. 네. 여수나 저쪽으로 순천으로 그러면 이런 관광객들을 완주의 대둔산이나 익산에 뭐 예를 들면 미륵사지 있는데 이쪽으로 연계를 시킨다든지 또 혁신도시에 있는 저기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주나 혁신도시와 익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뭐 이런 BRT 같은 걸 만든다든지 철도를 연결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면 서로 말하자면 자치권도 발전하면서 서로 연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만들면 의원님께서 이원택 의원님 설득을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 뭐 제가 꼭 누구를 설득한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제 전북의 권역별로 보면 새만금 권역, 군산, 김제, 부안도 새만금 사업을 잘 성공하려고 그러면 아주 협력이 잘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그 지방자치단체 발전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또 협력을 좀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완주, 익산 여기는 이제 전북의 중추도시권인데 여기도 이제 아까 그렇게 그 100만 경제권을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만금권과 이 중추도시권을 서로 잘 연계시키게 되면 전북에도 그야말로 광역 대도시권이 형성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고 또 행정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런 게 잘 돼서 성과도 나고 신뢰가 쌓이면 행정통합하기도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통합, 더 쉬운 통합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도 말하는 것처럼 선협력 후통합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합 문제를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육자간담회에 대한 언론 보도 나왔을 때 행안부에서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 자료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어떤 입장을 좀 냈었어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직 뭐 결정된 바 없다. 그 의원님은 좀 이 육자간담회 좀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주환주 이 통합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공론화 과정들이 좀 소홀히 했고 네. 또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좀 오히려 갈등을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네. 또 꼼수 정치다. 이제 이런 비판들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요즘은 좀 정치인들이 자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끌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도 가능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권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1차 관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통합을 권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반대 여론이 아주 높다. 그러면 어쨌든 해봤던 주민투표 한들 비용도 들고 갈등도 커지니까 그렇게까지 나가지 말고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이 그 말하자면 통합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재량권의 행사를 하고 만약에 찬성률이 높으면 그건 통합을 권고해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의원님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완주 분들의 여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왜곡도 많이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적절한 시점 동안 뭐 예를 필요한 뭐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여론조사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찬성이나 반대나 이제 각 기초 지자체가 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행안부가 주관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토론은 사실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것도 좀 진행이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한편을 통해서 쟁점을 명확히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까지 보면 찬성이다 반대다 예를 들자면 네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방처럼 대립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립으로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왕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차기 도지사는 출마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완주전의 통합의 문제가 사실 지역 갈등, 완주 지역 내에서도 갈등이 이제 서로 뭐 친인척 간에도 친구끼리도 갈등이 많이 보이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잘 매듭은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 행정통합 문제는 주민의 어떤 삶과 또 자치권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론화 절차 없이 이게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애초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았으면 공약을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했으면 사실은 통합의 효과라든가 또 말하자면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연구연결에도 하고 이게 무슨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정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갈등이 커진 면도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건 일어난 일이고 지금 그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가는 거는 계속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빨리 조기에 종결하고 후유증 없이 종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이 어렵다면 실제로 쉽고도 더 효과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게 전북형 메가시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